지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협력사 미팅이 벌써 내일이라고? 자료는 다 준비 안 됐는데. 동료 미라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지연 씨, 너무 걱정 마요. 미팅은 형식적인 거고 실무는 담당자들끼리 논의하면 되는 거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잘 준비해서 가야지. 다음 날 지연은 긴장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협력사 담당자가 예상과 달리 무척 젊고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오션 기획팀 태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주는 미소와 함께 명함을 건넸어요. 지연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마케팅팀 지연입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회의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되었어요. 태주는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했고 지연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떴을 때 태주가 지연에게 다가왔죠.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업무상 자리라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좋아요. 근처 식당으로 가볼까요? 저녁 식사 자리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 어느새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로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지연과 같은 영화를 좋아했고 비슷한 음악 취향도 가지고 있었어요. 와, 정말 취향이 비슷하네요. 혹시 다음 주에 개봉하는 그 영화 보실 예정인가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보고 싶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고민 중이었죠.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 업무 외적으로. 태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남자로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영화 보러 가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영화 데이트 이후 태주는 매주 지연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냈어요. 꽃을 선물하고 작은 이벤트도 준비하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죠. 셋째 달이 되던 날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지금은 확신해요.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달빛 아래 태주의 진지한 눈빛에 지연은 가슴이 떨렸어요. 네, 저도 태주 씨를 많이 좋아해요. 연애를 시작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태주는 자상했고 항상 지연을 먼저 배려했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태주가 특별한 저녁 식사에 지연을 초대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돼 보여요? 태주는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아니었지만 예쁜 목걸이였어요. 지연 씨, 앞으로 계속 만나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지연은 놀라워하며 기쁨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후 태주는 부모님께 지연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도 자신의 부모님께 태주를 데려갔고 양가 부모님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견례도 곧 잡아볼까요? 제 부모님도 지연 씨 부모님과 정식으로 인사 나누고 싶어 하세요. 지연은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떨까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태주의 말에 지연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결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지연은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태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태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태주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피했어요.
지연은 영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태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투자금은 걱정 마세요. 곧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태주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투자금이라니. 태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지 사업 문제예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지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태주가 화제를 돌려 넘어갔어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전화가 몇 번 더 왔고 태주는 항상 비슷한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그래요. 상견례 후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연은 태주를 믿고 있었지만 작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 유진과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주 씨가 가끔 수상한 전화를 받아 항상 투자금이나 보상 같은 단어를 쓰는데 물어보면 아버지 사업 문제라고만 해. 유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혹시 빚이 있는 거 아냐?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다들 힘들다던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태주 씨는 항상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선물도 자주 사주잖아. 유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조심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관계는 가끔 위험할 수도 있어. 지연은 친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지만 태주에 대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태주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태주가 잠시 샤워하는 동안 지연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주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화면을 받고 낯선 이름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상견례 리허설 잘 마쳤습니다. 두 분 모두 대본 완벽히 숙지하셨고 당일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리허설, 대본, 무슨 뜻일까요? 태주가 나올까봐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지연은 태주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오후 6시에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먼저 가 있을게요. 통화를 마치려는데 태주의 다른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다른 전화가. 태주가 급하게 전화를 바꾸는 동안 지연은 끊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태주의 말이 들렸습니다. 네, 내일 상견례예요. 그날만 잘 끝나면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만 잘 끝나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분명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일 상견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태주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지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태주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괜찮아. 일단 만나봐야 알겠지.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태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태주는 지연의 손을 잡고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입니다. 지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태주의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 하지만 지연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태주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마치 대사를 읽는 것처럼 들렸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억양, 지나치게 완벽한 단어 선택.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도 이어졌어요. 태주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태주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았죠. 그 말에 태주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오래된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연의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태주의 부모님은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주와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연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복도에서 우연히 태주의 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김 실장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아니요. 진짜 상견례가 아니라 연기하는 거예요. 오늘 촬영부는 끝났어요. 다음엔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에 들어간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잠시 후 진정한 지연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봤어요. 태주의 부모님을 자세히 보니 분명 전문 배우 같았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태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긴장해서 그래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태주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었어요. 상견례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태주는 지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지연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 준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연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도 부모님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주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태주가 떠나자마자 친구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큰일 났어. 태주 씨가 거짓말쟁이야. 뭐라고? 가짜 부모님이라고? 유진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확실해? 혹시 오해는 아닐까?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직접 들었어. 연기라는 말까지 했다고.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 태주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태주 씨는 항상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뤄. 유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계획이 있어. 내일 저녁에 우리 셋이 만나자. 내가 작전을 짜볼게.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술게임을 제안했어요. 우리 진실게임 하자. 질문에 거짓말하면 원샷. 게임이 진행되면서 유진은 교묘하게 태주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태주가 취기가 오르자 유진이 계획대로 행동했어요. 아, 태주 씨. 셔츠에 술을 흘렸어요. 화장실 가서 닦아야 할 것 같은데. 태주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지연에게 속삭였어요. 빨리 태주의 핸드폰이랑 지갑을 확인해봐. 난 밖에서 지켜볼게. 지연은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자켓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화면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갤러리, 메시지, 메모 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복수 계획 진행 상황, 표적 리스트, 자금 조달 계획.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여러 문서가 나왔어요. 그 중 하나에는 지연의 이름과 함께 표적 지연 마케팅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몇몇 문서를 사진 찍어 두었어요. 그리고 태주의 지갑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신분증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연이 알던 박태주, 다른 하나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주가 화장실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자 지연은
서둘러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유진이 신호를 보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주가 돌아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유진에게 발견한 내용을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태주가 너를 노린 거야. 복수라니 대체 왜? 지연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여기 봐.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나오잖아. 프로젝트 목표 정우, 그룹 마케팅팀 지연 접근 후 금전적 피해 입히기. 유진이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야? 지연은 문서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정우 그룹의 부당한 인수합병으로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다. 그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안겨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유진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해 보여.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직접 물어볼 거야. 유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 직접 태주를 만나겠다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지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멀리서 지켜봐줘. 나는 태주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겠어. 그날 밤 지연은 태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점심에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태주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연은 사람이 많은 카페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복수든 사기든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을 속인 사람의 진짜 목적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점심,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고 비상 연락망도 준비했어요.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태주를 기다렸습니다. 진정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에게 속삭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계는 12시를 가리켰고 정확한 시간에 태주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지만 이제 지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기다리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태주가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태주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이 나한테 왜 접근했는지 알고 싶어요. 태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호감이 생겼고. 지연은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뭐죠? 표적 지연 마케팅팀. 당신 핸드폰에 있던 문서예요. 태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떻게 내 핸드폰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상견례 때 가짜 부모님은 또 뭐고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알고 싶어요? 진짜로?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회사가 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했어. 태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우 그룹의 부당한 인수 합병으로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됐지. 지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 그룹의 인수합병. 그녀는 그저 마케팅팀 직원일 뿐인데. 하지만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난 그저 직원일 뿐이고. 태주가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직원이라고? 당신은 정우 회장의 조카잖아.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뭐라고요? 난 정우 회장의 조카가 아니에요. 태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김지현. 정우 회장의 조카 아니에요? 아니요. 난 그냥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회장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태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당신은 그 회사의 일원이잖아.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을 뿐이야.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날 이용한 거군요. 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고. 태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다 끝났네요. 당신이 알아버렸으니. 지연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태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비즈니스일 뿐이었어. 지연은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당신이 한 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카페를 나오자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은 이제 분노보다 결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내 차례야. 태주가 날 이용했다면 나도 그를 함정에 빠뜨려야겠어. 유진의 집에서 지연과 유진은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주의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 돈? 아니면 정말 복수? 유진이 물었어요.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문서에는 금전적 피해라고 했어. 아마 내게 결혼 준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려던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그걸 이용하자. 태주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 욕심을 미끼로 삼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태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감정이 앞서서 미안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의외로 태주의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언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지연은 태주보다 먼저 도착해 계획대로 행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태주가 들어와 자리에 앉자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 말처럼 난 정우 그룹의 일원이고 그 회사가 당신 가족에게 한 일이 있다면 미안해요. 태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내게 돈이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이 있는데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했어요.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요. 태주의 눈에 관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이해해요. 억울한 마음도.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드릴게요. 태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의심과 욕심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당신을 속였잖아요. 지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2억 정도요. 제 예금이랑 부모님 도움받아서.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그의 계획보다 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왜 저한테?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이 처음에는 날 이용했을지 몰라도 조금은 진심이 있었을 거라 믿고 싶어요. 태주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사실 완전히 거짓말만 한 건 아니에요.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에 돈을 준비해 올게요. 좀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고급 레스토랑은 어때요? 태주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연은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첫 단계 성공. 태주가 미끼를 물었어.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연락했어? 응, 방금 신고했어. 증거도 다 제출했고 이틀 후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했어.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계획을 다듬었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태주의 사기 행각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현장 체포를 위한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이 끝나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새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요. 그녀는 쇼핑백을 준비하고 그 안에 신문지 뭉치를 채워 넣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금 다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틀 후, 태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용한 대가를 치르세요, 태주 씨. 아니, 김민준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연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다가올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게임을 끝낼 차례였어요. 약속 당일, 지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한적한 코너 테이블을 예약했고 경찰과도 최종 확인을 마쳤어요. 쇼핑백 안에는 겉보기에 현금처럼 보이는 신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입은 옷은 평소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태주에게 자금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선택이었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예약된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지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 2명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의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다른 2명은 주방 쪽에 대기 중이었어요. 30분 후 태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정장을 갖춰 입고 평소보다 더 격식 있게 차려입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도 한 병 시켰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상냥했어요.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일이 끝나면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으려고요. 중소기업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주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연이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2억이요. 현금으로요.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겉에 보이는 지폐는 실제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는 전부 신문지였지만요.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실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예금 해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대신 이 돈을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쇼핑백을 들었어요. 고마워요. 사실 당신에게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저 계획의 일부였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요. 그냥 가세요.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쇼핑백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경찰 4명이 그를 둘러쌌어요. 김민준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주, 아니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지? 나를 이용했잖아.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용? 그건 당신이 한 일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경찰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쇼핑백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신문지네요. 하지만 현금을 요구한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준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끌려나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경찰 1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연 씨,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레스토랑을 나오는 순간 유진이 달려왔어요. 다 끝났어? 괜찮아?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이제 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어요. 태주, 아니 민준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가짜 부모님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는지까지. 피해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주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속인 전과가 있습니다. 지연 씨처럼 회사 직원들을 노린 경우가 많았고요. 지연은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말고도 민준에게 속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돈을 모두 뺏겼나요? 대부분 그랬죠. 지연 씨처럼 중간에 깨닫고 신고한 경우는 드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가짜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도 체포됐대. 모두 민준이 고용한 배우들이었고 이전에도 여러 번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래.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럼 그 회사 이야기는? 정우 그룹이 그의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 민준의 아버지는 사업가도 아니었대. 그냥 그의 스토리텔링이었던 거지.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났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자 부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지연 씨, 큰일 겪었다면서? 괜찮아?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다행히 일찍 알아차려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충격이 컸을 텐데. 휴가 필요하면 말해.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지연은 감사하다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연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과 다시 마주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의연하게 행동했어요. 재판은 2달 정도 진행되었고 마침내 민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짜 부모 역할을 한 배우들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온 날 지연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지연 씨? 낯선 여성의 목소리에 지연은 돌아봤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신지. 저는 민준에게 속았던 또 다른 피해자예요.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연은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어요. 아, 저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지연 씨 덕분에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는 자리인데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치유의 과정일 테니까요. 한 달 후 지연은 새로운 취미로 요가를 시작했고 피해자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치유받았어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어?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당분간은 혼자가 좋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인함을 깨달았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전에 나를 먼저 믿는 법을 배워야 해. 지연은 이제 자신의 직감과 판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녀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 챕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